뭐 장군면이라고 있는데 비어 있죠. 장군면. 장군면. 네. 근데 원래는 여기가 청와대 예정지구였던 거죠. 그걸 보여드리는 게 이겁니다. 이게 가운데 여기가 청와대 자리가 장군면 자리예요. 아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계획했을 땐 네. 있는데 주변으로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지금 네. 하지만 그 당시 계획은 워낙 잘 만든 계획이고 네. 자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실현되고 있는 중이다. 그럼 저 장기면도 그러니까 네. 장군면도 어쩌면 시간이 좀 지나서는 결국 무언가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 바로 그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드릴 포인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세종시가 문제가 네. 도보로 다닐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도보로 못 다녀서 춥고 너무 멀어요. 몇 번 갔는데 너무 힘듭니다. 아, 그래요? 차 없으면 힘든 도시.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시즌 2. 네, 드디어 김시덕 박사님이 돌아왔습니다. 환영의 댓글들 지난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많이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김시덕 박사님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 기차 타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김시덕 박사님 준비되셨죠? 준비됐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자, 우리 열차 시간표도 가져왔습니다. 열차 시간 언제적 겁니까 이거는? 단기 4293년이니까 1960년. 60년대. 네, 60년. 60년 딱. 나 구경 좀 해도 됩니까 이거? 물론입니다. 네. 와. 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샀죠 이번에. 어디서 사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게 온라인 옥션이 있습니다 많이. 아 그래요? 이게 특히 유명한 게 요 60년의 시각표예요. 이건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 네네. 이번에 보니까 우연히 현물이 나왔길래 냉큼 샀습니다. 지금은 야. 사라진 열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런 선이 있었나 싶은. 그렇습니다. 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뭐 수려선, 수원 여주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고 문경선 지금 있나요? 문경선이 있습니다. 아 문경선 있습니까? 진주선. 진주선 같은 거 없어졌죠. 진삼선이라고 옛날에 해서 진주 삼천포 라인. 옥구선. 옥구선은 이제 사실상 이제 그 장항선에 포함돼 버리는. 아 그렇게 됐습니까? 참고로 요거는 경전선 명봉역이라고. 네. 경전선이라 그러면 저 목포부터 부산 부정까지 가는 동서로 남해안 따라가는 라인입니다. 경전선. 경전선. 왜 경상도 전라도. 그래서 경전선이에요.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선입니다. 네네. 그 중에 명봉역이라는 데 가지고 있던 거래요. 앞에 도장이 찍혀 있어가지고. 네네네. 참고로 명봉역은 벚꽃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직 보진 못했는데. 야 이때는 거리마다 돈을 받은 모양이네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요금 높아지잖아요. 멀어지면.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계산할 때 대전까지 얼마요? 뭐 청주 얼마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킬로미터마다 17환 20전, 뭐 4환 30전 뭐 이런 게 또 있네요. 요건 이제 역 관리자들이 쓰는 거라서 계산을 엄격하게 하는 거죠. 받을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겠군요. 자 질문 퀴즈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당한 승차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승차했을 때에는 무찰 여객으로서 승차한 그 열차 등급에 의하여 그 열차 시발역부터 계산하고 그러니까 그 열차의 맨 첫 역부터 아마 계산한다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소정운임의 몇 배의 추징금을 받을까요? 요즘엔 30배인데 몇 배인가요? 2배입니다. 2배. 옛날엔 부드럽네요. 인정이 있었네. 인정이 있네요. 네, 2배씩 받았다는. 야, 사실 앞에 보면 이제 네. 대전이 나오죠. 대전 중요한 데니까요. 서울 부산에서 네, 6시 반 차가 서울을 출발하면 네. 대전에 11시 40분에 도착해서 50분까지 10분을 머뭅니다. 그때 바로 대전에 대전역에 국수를 먹는 거죠. 가락국수, 뭐 각기우동이라고 했기도 했고요. 그랬군요. 네, 가락국수. 정말 유명합니다. 드셔보셨어요? 아니 먹어봤습니다. 저는 먹어봤습니다. 드셔보셨구나. 아마 시청자분들 가운데 못 드셔보신 분이 훨씬 많을 텐데 그 역에 가면 그 역 플랫폼이죠, 딱. 그죠 플랫폼 안에 이제 매점 같은 데에서 딱 하나 달라고 그러면 바로 한 10초 만에 정말 나옵니다. 미리 면 담궈두고. 면은 다 있고 그냥 국물 훅 버가 훅 나오는데 그 단무지랑 뭐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아주 좋아하는 면 스타일은 아니에요. 전 쫄깃한 면 좋아하는데 그건 이제 푸들푸들하죠. 부들부들하죠. 근데 또 나름의 아주 매력이 있었던 이렇게 10분 잠깐 쉬는 동안 내려가서 훅 먹고 또 아저씨들 담배 한 대 피우고 이렇게 올라오시니까 뭐 그 재미가 아마 좀 있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그 줄 서 기다리다가
열차 출발할 때 막 허겁지겁 입 대가면서 입 먹고 천장에 들어갔죠. 네. 사진 하나 띄워놨습니다. 그래. 저렇게 맞습니다. 팔았죠. 네. 진짜 1분이 뭐야? 한 30분 나오는 그렇죠. 저 가락국수. 그러니까 이게 10분씩 연장되는 이유가 네. 대전에서 호남선이 갈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열차를 갈아 끼우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10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기 유명해졌군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기능을 하는 것은 청주 오송인 거죠. 오송에서 그거 쉬어요? KTX에 쉬진 않는데 네. 그 호남선 갈라지는 기능을 오송에서 하는 거죠. 갈라지는 기능을. 그래서 지금 청주의 생각은 예전 대전이 하던 중핵 기능을 우리가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때 예전만큼 기차의 역할이나 어떤 대중교통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죠? 그 정도가 아니고 네. 대전이 이제 경부선과 호남선의 분기점이니까 떴던 만큼 네. 오송이 뜰 거다.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지금은 역시 고속도로가 중요하죠. 물론 KTX도 중요한데 네네네. 이제 예전처럼 철도가 압도적이진 않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철도 답사 많이 하지만 그건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네. 요즘 좀 지자체들이 요즘 붐이 불어가지고 다 KTX 세워달라고. 여기도 만들어라 저기도 네. 만들어라. 근데 다 쓰다 보면 그게 KTX가 아닌 경우가 가끔 있어서. 사실상 이제 KTX는 이름만 고속철도고 정말은 옛날 저 새마을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현지 분들하고도 대화하는데 네. 현직 분들하고 대화하는데 그냥 이거는 이제 옛날 새마을호라고 다 세워주자고 그냥 수원도 세우고. 네. 예. 하긴 새마을호도 예전에 조그마한 역들은 잘 안 쓰고 막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뭐 가끔 오송 안 서는 게 있는데 원래 오송 안 서고 딱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는 게 KTX의 원뜻이죠. 그렇죠. 네. 그러나 또 근데 이러면 이제 아마 댓글에 난리 날 겁니다. 청주분들이 오송이 어때서 나올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이제, 네, 이제 세종. 자, 저렇게 가로로 약간 길게 누워져 있는 데가 연기군이었죠, 아까. 연기군에서 연기면. 연기면. 네. 네. 연기군은 사라지고 이름만 연기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연기면의 북쪽이 이제 조치원 읍. 그렇죠. 옛날 연기군청 소재지였던. 남쪽은 예정지구. 그리고 보면은 중간이 뭐 장군면이라고 있는데 비어 있죠. 장군면. 장군면. 네. 통 비어 있죠. 왜 그래요? 이게 그냥 개발 지구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는 여기가 청와대 예정지구였던 거죠. 그걸 보여드리는 게 이겁니다. 이게 가운데 여기가 청와대 자리가 장군면 자리예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계획했을 땐 네. 와, 멋있게는 계획을 하셨네. 이렇게 계획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네. 여기가 땅이 좋습니다. 지금도 답사를 보면 땅이 평평하고 괜찮아요. 지금 보여주신 지도랑 저 지도가 지금 현재 일치하는 지도입니까? 일치하는 지도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세종시 예정지구가 오른쪽이에요. 당시 계획도에서는 동시라고 부르는 동쪽시라고 부르는. 청와대 기준으로 동쪽. 예. 서쪽이 그러니까 가운데가 장군면. 네, 거기가 이제 청와대 들어갈 자리였고 여기가 통 비어 있고 서쪽이 이제 공주시의 북쪽에 있는 신도시지요. 이게 원래는 서시라고 예정돼 있던 곳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약간 공주 구도심이랄까 공산산성은 남쪽이거든요. 네. 이렇게 설계한 이유가 행정수도 만들 때 제일 원칙 중에 하나가 문화재를 건드리지 말 것이에요. 팠을 때 덜 나올 곳을 정해라. 근데 정말은 논산도 예정지었고 그랬는데 네네. 논산 파면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후백제 수도설도 있고 해서 다 빼고다 여기가 잡힌 겁니다. 네. 저 밑에는 약간 산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예, 그게 이제 요거 지금 장군산이라고 장군산이 있고 강이 하나 흐르죠, 이렇게. 네네. 금강에서 갈라져 나와서 서북 쪽으로 흘러가는. 물론 방향은 반대입니다만 요게 청계천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여기를 잡으면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참 근데 저 딱 집 앞에서 산 보는 거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을 별로 안 좋아해서 청와대 딱 보면 이게 남쪽으로 산 쫙 보이시겠네. 네. 용장 그게 좋으셨나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장군면 지역은 네. 통 비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원래 여기는 공주군 장기면이었어요. 장기면. 장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거를 옮겨와서 뺏어와서 네. 세종시를 만들면서 장군면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요. 김종서 장군이 태어났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 근데 가보니까 여기는 옛날 장기면의 구조가 남아 있어요. 네네. 농협 창고라든지 뭐 보건소라든지 있고 있는데 주변으로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바글바글하더라고요. 지금. 예.
원래 여기가 좋은 땅이고 예. 당연하게도 공주하고 세종 사이에서 개발될 거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곳이라서. 예. 근데 그게 원래 같으면은 계획적으로 개발됐어야 되는 건데 이 지금 보여드린 지도는 이 지도가 포함되어 있는 책자는 당연하게도 이제 1급 기밀 자료입니다. 그때 당시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거 개발한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사면 되는 거였어요, 정부가.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돼 버리는 거죠. 저 색깔이 짙은 빨강도 있고 좀 빨강색도 있고 약간 뭐 누리끼리한 색도 행정 있고. 같은 거. 그게 제일 짙은 빨강이 제일 중요한 데인 거죠? 그렇죠. 일반 행정. 여기가 중앙청. 네네네. 그러니까 기본은 서울 강북의 축소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운데는 센트럴 파크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요게 그림 하나가 있는데 보고 오신 게 또 있네 어디서. 요게 이제 장군면이 이렇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저것도 70년대 그림이에요. 예, 79년에 같은 그 기획단에서 만든 책자에 실려 있는 지도입니다. 네. 위가 중앙청, 여기가 예. 아래가 센트럴파크. 예. 오른쪽으로 가면 지금의 세종시, 예. 왼쪽으로 가면 지금의 공주시. 청와대는 어디예요? 청와대가 중앙청이죠. 중앙청. 네, 중앙청. 야, 모든 것을 딱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있으시네. 그리고 호수 하나 인공적으로 만들고 요즘에도 신도시 만들면 호수 만들잖아요. 아유, 그렇더라고요. 그 요즘 호수가 신도시의 제일 주권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항상 그 주변에 이제 아파트에 뭐 레이크, 무슨 사이드, 뭐 무슨 뷰, 뭐 이런 거 이제 이름 레이크 붙이는, 예, 뭐 그런 거가 또 유행입니다. 요즘 인천 부평이 미군 기지에 빠져가지고 예, 그 이제 공원화 시킨다고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 얘기는 네. 그 부지를 호수로 만들자고. 광교 호수처럼 그 광교도 거기가 엄청 떴는 모양이더라고요. 떴죠. 옛날에는 그게 참 수험분들한테 물어보면 네. 거기 원래 뭐예요? 약간 똥물이라고. 원래 농업 저수지입니다. 농업 저수지예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호수라는 데는 기본 농업용 저수지예요. 그게 저수지. 네. 네. 이제 여기다 한번 호수를 만들어서 일부분은 농업용으로 쓰고 뭐 상수도도 쓰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완성됐으면은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이 완성되는 거였죠. 동그랗게. 저게 이제 행정수도 조감도. 그 가운데 네모난 부분이 이제 그 장군면. 그래서 이제 중앙청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 거고 웨스트 사이드, 이스트 사이드가 이렇게 딱 그렇습니다. 균형을 이루는. 그렇습니다. 이 오른쪽이 현재 실현된 세종시. 네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세종시 중에서 예정지구라는 거는 원래 계획의 3분의 1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가 프로젝트라든지 도시 기본 계획 보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참 거창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희망일 뿐입니다. 그게 된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믿고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저것도 뭐 한 3, 40년 걸린 거 아니에요? 걸린 거죠. 네. 결국은 실현되긴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세종 분들하고 만나면서 이거에 착안했던 게 네. 원래 있던 임시행정수도가 파기되고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 때 세종시라는 걸로 탄생했을 때 네. 서쪽 지역은 아예 빠졌습니다. 그런데 서쪽 지역이 사실상 자연 발생적으로 이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지금의 공주 신도시에 해당하는 데가 사실상 옛날 임시행정수도에서의 서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차 수요로서는 공주 구도신문 가지고는 개발이 어려우니까 강 건너에 만드는 건데 여기가 좀 더 세종에 가깝잖아요. 36번 국도도 있고 해가지고. 네네네. 요즘에 여쭤보니까 이제 공주가 사실상 세종의 위성도시가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세종의 중에서도 예정지구 분들은 별장 비슷한 개념으로 당진을 보고 계시는데 네. 세종 분들의 저기 농막 같은 거랄까 별장 지역이 공주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요? 예, 이게 현재 가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이 장군면을 끼고 양쪽으로 지금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주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네. 세종의 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공주에서 장사하시더라도 세종 쪽에 대형 쇼핑몰에서 대규모로 물건을 떼다가 장사를 하는. 그 요즘에 공주가 좀 핫하거든요, 문화적으로. 공주가요? 예, 핫플레이스입니다, 요즘에. 공주 뜨겁습니다. 어떤 걸로요? 각종 이른바 무슨 리단길 느낌으로 공주가 핫해요, 전국적으로. 그럼 공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많습니다. 공주에 그런 데가 있나? 예,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이 젊은 생각했는데 공주에? 요즘에 공주가 전국적인 그런 문화 사업의 모델이 되고 있을 정도예요.
물론 몇십 년 전부터 풀뿌리를 하신 분이 계셨고 거기 기획자들이 들어와서 시너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무슨 또 청년 뭐 이런 것도 그런 들어갔군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정부 지원으로 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는 아 게. 그래요.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성공하는 케이스인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사실상 세종과 연담화돼서 그렇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세종에 있는 분들도 많이 거기 가시겠구나. 가는 거죠.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세종시 당국자로서는 저기는 공주고 우리 세종시의 구도심은 사실 여기가 있다. 조치원이라는 훌륭한 도시가 있다. 아. 여기를 이용해 달라고 하고 싶으실 거예요 아마. 네네. 그러나 근데 이제 조치원과 세종 예정지구 사이에는 참 강도 많고 산도 많고 거기에 비하면 이 공주 북쪽 지역은 이 장군면이라고 하는 평탄한 지역을 통해서 이어져 있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79년에 임시행정 수도를 기획할 때부터 이런 거 다 따져서 한 겁니다. 큰 틀에서는 대전의 위성도시를 발달하되 이 지역이 평지로 쫙 이어지는 온건한 지역으로서 네네. 이게 자연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위치가 아마 그때 당시 생각할 때는 계룡대가 또 가깝잖아요. 공주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제가 대통령으로서 또 뭐 그땐 또 군인의 역할이 워낙 또 중요할 때였으니까 뭐 그 사람들도 이제 가까이서 좀 부르기도 하고 뭐 이럴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저기 원래 계획에는 그러면 국회도 들어갑니까? 아니면 거기는 안 다 옵니다. 국회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시행정 수도를 만들었던 이유는 네. 사실상 분단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국토의 중심에서 너무 치우친 데에 수도가 있다. 네, 위험할 수 있다. 예. 위험도 위험이고 균형 발전이 안 된다는 아, 거죠. 뭐 그렇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대세청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대세청입니다. 대세청이죠. 대세는 예. 네. 그리고 중심이 세게 되는 게 인구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행정은 약간 세종이 맡아주고 그리고 그렇죠. 대전은 뭘 맡아야 되나? 이 맡아주는 행정 수도가 네. 사실상 대전인 거죠. 아, 그게 원래 계획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대전은 중요한 겁니다. 당연하게도. 아, 그래서 대전과 세종 어딘가에 그리고 청주 어딘가에 공항도 만든다는 계획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딱 좋네요. 그렇죠. 근데 왜 안 했어 이거? 근데 못한 게 이제 암살되시고 아, 그리고 이게 그때부터 반대가 심했어요. 너무 거대한 계획이라 이거는 당시 계획서를 봐도 3, 40년에 걸쳐서 천천히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암살되고 나서는 이게 무너져 버렸고 네. 하지만 이쪽은 워낙 원래부터 뭔가 생길 곳이라는 건 예정됐던 곳이고 계룡 신도안 같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겨우 실현된 건데 아시다시피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을 저 삼국지라 부르는데 네. 새 정치인의 알력 속에 3분의 1로 줄어든 거죠. 하지만 그 당시 계획은 워낙 잘 만든 계획이고 네. 자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실현되고 있는 중이다. 그럼 저 장기면도 그러니까 네. 장군면도 어쩌면 시간이 좀 지나서는 결국 무언가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 바로 그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드릴 포인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지만 네. 그러니까 계획만 보시고 들뜨셔가지고 단기 투자하시면 안 되지만 네. 중장기적으로는 그거는 잘 만든 계획들이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한번 가보시고 직접 네. 부동산만 보지 마시고 가보신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은 그걸 눈여겨 보는 건 중요한 거다. 지금 뭐 논밭이에요 주로? 현재 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도는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건데 옛날에 영기군이에요. 이 영기군이고 옛날 천안시가 있고 공주시가 있고 대전시가 있는 거죠. 네. 이 중에 남면 지역이 대체로 세종 현재 예정지구 도시 지역입니다. 연기군 남면. 맞습니다. 네. 금남면은 금강의 남쪽이라는 뜻이죠. 여긴 곧바로 이제 대전 유성하고 이어지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금남이 지금도 개발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발전할 거로 봅니다. 금남 쪽이. 대전은 요즘 서북 쪽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대전 그렇죠. 교도소 네. 빠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고. 교도소 빠집니까? 빠진다는 설이 파다하죠. 그렇습니까? 네. 원래 거기가 이름이 하카동인가? 하카리인가 뭐 네. 그랬었는데 고구마 많이 나왔습니다. 맛있었나요? 하카리 고구마가 유명했어요 대전에서. 뭐 맛이 독특했나 봅니다. 왜 독특했는지 모르겠는데 맛이 독특하다기보다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름이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하카리. 학할인데 그러니까 학의 뭐 밑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 하카리 고구마가 그 아마 교도소를 아마 둘러싸고 있거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예전에 대전에서 끄트머리니까 노션 한복판에 만들었겠죠. 그렇죠. 예. 그랬던 곳이 지금은 세종이 있으면서 시너지가 나서 지금 금남면부터 그 학카까지는 네. 제 생각에 아마 지금 요즘에 대전 교통체제 안에 들어올 겁니다. 완전히 그런가요? 포토될 거예요. BRT라고 부르는. 네네네네. 그러니까 요건 이제 대전 지하철이 거기까지 와야죠. 세종까지 와야죠.
가야죠. 네, 사실은. 어느 게 맞습니다. 네, 가야죠. 그리고 세종과 청주가 연결될 겁니다. 지하철로? 예, 지하철 또는 KTX로. 그럼 청주 공항까지 가야 되니까. 아 그러네요. 예. 그렇게 돼서 대세청은 만들어질 거라는 게 중기 전망인 거죠. 근데 중기라고 하면 여기서 단기는 아닌 거죠. 한 10년이에요? 10년이에요? 5년? 2040년 정도. 아 20.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네. 우리가 자꾸 이제 5년 단임제 익숙해서 그런 건데 네. 어떤 국가도 기본적으로 계획 세울 때 30년 보는 겁니다. 아. 이거를 내 임기 내 해야지라고 하다 보니까 문제 생기는 거예요. 하긴 그렇죠 또. 예. 여러분들 그래서 도시 계획을 보실 때에도 네. 이 좀 장기 안목을 가지시라. 한국은 이제는 안 망할 나라라서. 네. 안 망할 나라라는 건 이제 군사적으로 튼튼합니다. 이제 쉽게 어디 공격받아서 무너지고 망국의 서름을 안 겪을 나라라. 이제 장기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렇다고 어디 저 남미 어떤 나라들처럼 갑자기 막 경제 위기로 그냥 다들 그러가진 않아요. 그렇게 갈 나라도 아니고. 그 여전히 이제 한국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자체가 저 힘이라고 보는 거죠. 저렇게 될지도 모른다. 잘해야 된다. 이런 느낌. 지금 제가 지난해인가 지지난해 블룸버그 뉴스를 봤었는데 네. R&D 투자율 네. 한국 1위입니다. 아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은 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군사 방산업체 최근에 폴란드에 전차 수출했잖아요. 네, 1000대인가 뭐 계약했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미국에 충돌하지 않으면서 틈새 시장을 노려서 네. 당장 보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나라는. 네. 참, 이렇게 괜찮은 상황임에도 다들 갖고 있는 위기 의식이 예. 우리나라의 가장 큰 힘이다. 힘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좀 말씀하시는 중에 네. 장군면에 왔습니다. 네. 옛날 장군면의 느낌은 네. 제너럴 컨트리 그렇습니다. 제너럴 카운티. 카운티. 요게 옛날 장군면의 느낌이 남아 있는. 저 뭐 빌라예요? 요건 이제 새로 지은 빌라고요. 이런 아. 빌라가 무수하게 많아요. 아. 아시겠지만 신도시 주변에 이런 빌라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사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나 기대를 가지고 만들지만 네. 정말은 신도시나 공단 만들 때 노동자들이 임시 묵는 수도로 쓰이고 네. 공사 끝나면은 폐허가 되는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당진족에 그런 데가 있어요. 아. 아까 말씀드린 부곡산단 주변에 네네. 아까 부곡산단과 사실꽃 중간에 그런 데가 하나 있어가지고 좀 유명한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건 아닙니다. 여기는 제 생각에 좀 다른 성격인 게 네. 딱 장군면과 세종시 사이에 있는 거라서 미래에 투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거 천주교 장기 공소. 공소? 공소라는 게 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곳이에요. 인구가 적어서. 아 그러면 이사 일요일만 때만. 가고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이랬던 곳인 거예요. 아. 그 이름도 보면 장군이 아니라 장기죠. 예. 옛날 공주 시절의 이름이 남아 있는. 네네네네. 이런 한적한 곳이었던 곳인데 예.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중국 식품점인데 베트남어 써 있는 이런 가게들이 많고 아 왜 중국식? 왜냐하면 예.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있는 거고 두 나라 사람들 다 받겠다는 다 건가요? 받겠다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옛날 남면 지역인데 네. 연남면 여기가 좀 핫하답니다.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오는 곳이고 에스닉 푸드로 서울의 가리봉 같은 느낌으로. 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끝없이 공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쪽에. 이쪽이. 아. 여기가 지금 위치적으로는 장군면 주변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치원과 세종시 예정지구 사이이기도 한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 주변 다 그렇습니다. 세종시 예정지구는 딱 건설이 끝난 거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넓어지고 있어요. 아. 근데 결국은 30년 정도 지나면 이 모습이 자연적으로 갖춰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네네. 아 그럼 역시 핵심은 저렇게 만약에 도시가 개발되는 경우에 네. 지금 이제 저 세종시 원래 계획대로는 네네. 안 갔고 안 갔죠. 오른쪽 3분의 1만 실현된 거죠. 실현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왼쪽의 3분의 1은 지금 다른 방향으로 이상하게 그냥 개발이 돼 있고 이상하달까 자연적 연담 자연적으로 가운데는 이제 언젠가 중기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어질 것이다. 그렇죠. 될 것인데 라고 본다면 그렇게 계획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의 중간 성격으로 가겠죠. 도농복합으로 가겠죠. 아 도농복합으로 갑니까? 아마 이게 강력한 의지가 없고 현재 여기 개발하겠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 공주 지역과 세종 지역이 만난 형태로 엉키는 방식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될 거냐면 그러니까 뭐 중요한 뭐가 막 들어가고 이런 전혀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현되지 않은 거죠. 중간이 장군면 지역이 가장 붕 떠버렸어요.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개발 계획을 보실 때 네. 정부 차원의 계획과 달리 저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이게 지금 금남면 지역인데 네. 아마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장군면은 여기 대전 가는 방향 세종에서. 아 그래요.
아, 멀리는 아파트가 보이고. 아파트는 저 세종 예정지구. 네. 이쪽에는 농촌 시절 금남면이 있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밭 밀고 그냥 주차장 쓰시기도 하고. 예, 카페도 만들어지고 요즘에 약간 유명한 카페촌입니다. 아, 대전 그래요? 분들로 오신다던데. 딱 중간 지역이라. 아, 그래요? 서북 쪽 신도시에는 가깝거든요. 지도를 다시 보여드리면은 네네네. 저 정도면 이제 바로요, 바로. 저기 모텔이 좀 많이 들어설 만한데. 그렇죠. 예. 근데 유성도 들어 유명하지만 거기서 벗어나서 아까 교도소는 이쪽인 거고 네.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자운대도 있고 이쪽에 아, 자운대.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자운중학교 자운대 제가 있었던 데입니다. 육군대. 자운대 계셨군요. 3군 대학이 거기 있거든요. 육군대학, 공군대학, 해군대학인데 그렇죠. 전 공군대학이 있었습니다. 저도 가끔 강연 갔었는데 자운대. 전 군사사를 하니까 한 번씩 강연을 갔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근데 키우면 나타나는 거대한 도시죠. 예. 사실 이것도 하나의 도시이기 때문에 예. 수요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죠. 대전 중심하고 멀고 오히려 세종과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이 세종과 대전 사이에는 세 개의 도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계룡도 있는 거고 자원대도 있는 거고 세종 예정지구가 있는 거고. 네네네. 이 세 개 시너지가 나는 곳이 이 남세종 인터체인지 근처. 저 자운대 쪽도 인구가 적지가 않습니다. 적지가 않죠. 예. 그 부대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교육부대, 통신학교가 이런 것도 크죠. 있고. 예. 여기가 그리고 이제 청와대가 지금 내려왔잖아요. 용산으로. 그러면서 국방부가 재배치가 되는 건데 좀 장기적으로 여기까지 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방 시설은 전부 다. 네네. 그래 됐을 경우에는 여기 중간 지역이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저 가운데 점선 같은 게 사선 저렇게 요 사선? 빗금으로 쭉 있는 게 요건 KTX 호남선. 저기 KTX예요. 청주에서 갈라져 가지고 네네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 예정 계획에 따르면 이쪽 개발 계획이 없었는데 네. 현재는 특별자치시청이 금강 남쪽 내려왔고 네. 저 동그란 인공 구조물은 뭡니까? 여기 아마 다리일 겁니다. 걸어날 수 있는. 세종시가 문제가 네. 도보로 다닐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도보를 못 다녀서 춥고 너무 멀어요. 몇 번 갔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요? 차 없으면 힘든 도시. 이게 자전거 도시 만들겠다는 분들이 설계한 게 있는데 저는 이거 패착이라 보고요. 마을버스도 약하고. 네. 한국 신도시의 고질적 문제죠.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저 같은 도보 이용자들은 불편한. 저게 이제 좀 멋지게 다리 좀 만든다고 이제 만드신 모양이구나. 그렇죠. 한번 그림 볼까요? 어떻게 보이나? 저기 요거네요. 인공 구조물. 네네. 참고로 저는 안 가봤습니다. 반지 같은 게 갑자기 강에 쭉 있길래 깜짝 놀랐네요. 그리고 세종 분들이 약간 자랑하시는 게 네. 세종시가 예정지역이 동그랗거든요. 네. 중간에서 논농사를 짓습니다. 중간입니까 저기? 중간이네. 예. 논농사를 짓는 자치시라고. 시의 한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중간에 빼놓은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약간 이제 독특한 느낌을 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진짜요? 결과적으로 연담이 안 되는 거죠. 중간에 비어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무슨 저 공원을 만들면 그러니까 물론 공원이 일부 있는데 네. 일부 논농사를 짓고 있고 이쪽은 개발 계획이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 저 다리에 저거 접근성이 안 좋죠. 안 좋죠. 걸어서 가긴 저 논도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시청에서 보긴 좋을 텐데 도시 전체적으로는 저는 무의미하다 생각해요. 네네네. 저는 개인적 입장으로는 도심 지역을 고밀도로 쭉 올리고 나머지 지역을 오히려 자연으로 보존하는 게 낫다 하는 입장인데. 네네네. 저 가격 비싸겠는데 그죠? 비싸죠 사실은. 저 언제든 저 아파트만 한번 할 수 있죠. 근데 아직은 세종이 보여드린 것처럼 땅이 부족하지 않고 계획상 비워놓은 데보다는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서울과 세종 간의 출퇴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울 세종이요? 예, 점점 막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충청남도와 세종시와 청주 대전 등이 전부 다 이제 그걸 막고 있어서 네. 예를 들어 서울 세종 KTX 오고 가던 공무원들한테 할인 혜택이 있었는데 네, 그거 없었어요? 폐지하고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와서 살라고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쩔 수 없이 살게 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세종 집값 상승이 좀 가파르거든요. 네네네. 아무리 요즘에 전반적으로 낮아진다 그래도 일시적 추세라고 보고 집값은 오를 거고 세종 쪽은 지금 전국적으로 결국은 다 오를 거라고 보고요. 그래요? 조정은 있겠죠. 세종 쪽은 계속 이 와중에서도 오르고 있는 거죠.
강제적으로 살라고 하니까. 뭐 특공도 없을 거고 공무원 특별 분양도 없는 거고 이제. 무슨 통근 버스 이런 것도 안 하나요? 이제 점점 줄이는 방향입니다. 그렇게 하지 저도 그 맞다고 보고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네네네네. 그때 이제 후보지가 하나는 왼쪽은 장군면, 남쪽은 금남면 넘어가서 대전과의 이제 개발 제한구역. 저는 저쪽이 더 가능성 높을 것 같은데. 결국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임시행정 수도가 예상했던 라인인 거죠. 네. 대전과 연담화라는 네네네. 거죠. 결국 뭐 어쨌든 사람들은 더 편하고 근접성 좋은 데로 하여튼 가려고 할 텐데. 그렇습니다. 왼쪽보다는 아마 대전 쪽으로. 맞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볼 때 세종시가 바라는 거는 동북 쪽이죠. 아 연기군 저 청주 쪽이요? 조치원 쪽? 와 연담시키고 싶어 하겠죠. 왜요? 우리 세종시니까. 여기서 이제 조치원 말씀을 조금만 드리고 하면 오늘 끝내면 될 것 네. 같은데, 조치원과 오송이라는 데 참 독특한 지역입니다. 이게 한 왼쪽은 옛날 충청남도 영기군 조치원인 거고, 네. 오른쪽은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이에요. 네네. 도가 달라요. 네, 그렇죠. 도가 다른데 사실상 같은 도시예요. 여기는. 이런 데가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다. 어디 기준입니까 지금 남북도가 갈라지는 데가? 요 강. 그 강이에요. 네. 여기 아마 강이라기. 조천이라 부르는데, 네. 내입니다, 내. 에. 근데 보면 이상한 게 생활권이 같은데 여기 텅 논이 있죠. 텅 비어 있죠. 그 넘어가가지고 오송역이 있는. 이쪽 완전 그러니까 조만한 내 하나 건너서 이쪽 완전 논이고 이쪽 완전 사람 많이 사는 데고 뭐 이런 모양이네요. 그런 거죠. 어. 근데 사실상 옛날부터 같은 생활권이고, 음. 그 오송이 예전에는 좀 거리가 있었는데 네. 점점 연담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붙었어요. 조천을 사이에 두고. 네네. 그러니까 오송 서쪽 지역에 뭐 이런저런 마을이 있던 걸 밀어버리고, 네. 얼마 전에 오송 답사 다녀왔는데 결국 연담화 될 거고, 네. 이렇게 되면은 세종시나 청주시가 바라는 거와는 관계없이 이 두 지역은 하나의 도시가 될 거다. 조치원에 가면 왕천 파닭인가 있습니다. 뭐예요? 아, 여기 파닭 유명하더라. 네. 그게 제가 예전에 먹었을 때 보통 이제 닭들이 네. 몇 톤지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9호 10호 아마 이 정도 아마 일반적인 치킨집이 할 규모 텐데 작죠. 여기는 한 3년 키운 닭들을 먹는 것 같아요. 크겠다. 엄청 커갖고 한 6명이서 먹습니다, 한 마리를. 네. 그게 이제 일부 평론가들이 말하는 맛있는 닭은 좀 더 오래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이 닭 한 마리라는데 집착하다 보니까 어린 닭들을 빨리 그냥 맞아요. 한 달이면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나이가 들었을 때 맛있어지는 부위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슴살이 우리가 먹는 그 닭가슴살과는 좀 다릅니다. 맛있겠다. 네. 그러고 보니까 조치원이 닭이 맛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조치원에 요즘 갈 일이 있어서 그때마다 친구들하고 시장을 가는데, 조치원 시장. 네네. 딱 그냥 들어갔어요. 시장 닭집이라고. 네.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도 아마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럴 거예요. 여기도 예. 파가 같이 나와요. 예, 맞습니다. 파하고 닭을 같이 먹는 게 조치원 문화더라고요. 조치원. 조치원 가시면 꼭 전통시장에서 네. 닭집 들어가 보세요. 네. 맥주도 관리 잘해가지고 신선하고. 예전에는 물론 이제 다 있진 않았습니다만 저 어릴 때는 닭집이라고 하면 네. 닭들이 이렇게 살아 있고 벽에 네. 이제 얘를 딱 찍으면 네. 뒤에 가서 끌고 가서 네. 목 자르고. 그렇죠. 목 치고 그다음에 바로 통돌이 그렇죠. 뭐죠 그 탈수기 같은 거에다 집어넣고 털 다 뽑고 그렇게 이제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그랬죠. 요즘 이제 그렇게는 이제 그러긴 안 하죠. 안 합니다. 근데 물론 지방에 정말 지방 가면 하긴 하는데. 있어요. 조치원급 때문에 안 하죠. 네네. 그래서 저는 요새 조치원과 오송에서 보고 있는 이유가, 네네. 이 청주시 도시계획을 봐도 네. 세종시 도시계획을 봐도 이 둘을 붙인다는 계획은 없죠. 당연히 내 도시 안에서 해결하기 바라죠. 근데 세종은 자연스럽게 서쪽은 공주, 남쪽은 대전, 동쪽은 청주하고 연담하고 각각되고 있어서 네. 점점 도시가 분단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쪼개져가고 있어요. 자석에 이렇게 쇠들이 끌려가듯이. 네, 끌려가듯이.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도시의 도시계획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걸 같이 보고 쭉 가면서 이 도시의 각 부위 지역의 네, 생활권은 어딘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치원하고 오송의 이 밀접성이라는 거는 오래된 거라서 조치원 사람이 청주대도 만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조치원에 돈 벌어서 청주 가가지고 대학 만들고 그래요. 조치원은 완전히 이제 청주 쪽과는. 청주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천안하고 가까운 거예요. 경부선 따라가지고. 그리고 대전하고도 가까워. 신탄진 같은 데하고도.
사역권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저 남쪽에 세종하고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약간 유럽의 터키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확한. 아랍과 뭐 이렇게 나 이어진. 네. 그러니까 도시 계획을 잘 보되 그만 너무 믿지 말고 아하. 자기 눈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옆 도시과도 같이 봐야 된다. 네네네. 그래서 원래는 충청도가 보면 인구 적잖아요. 남도북도가.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이게 남도북도가 아니라 동서잖아요. 사실은 충청도, 충서도. 북일 이유는 없는데. 없죠. 네. 동과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합칠 계획이 있었습니다. 충청도로 일제 때. 아 그래요? 네. 통합수도 예정지가 여기였어요. 그리고 아 갔었어야 되네. 그 아마 대전이 안 컸을 겁니다. 아 그래요? 아마 조치원이 대전급이 됐을 거예요. 아 그럼 제가 조치원 살았겠죠. 아마 그러면. 조치원 시민이셨겠죠. 조치원 살았겠죠. 그 조치원 사람들 만나면 이제 하소연이 그거죠. 우리가 통합도청 소재지가 될 뻔했는데, 근데 공주나 대전처럼. 그래서 이 조치원 사례를 잘 보시고 세종 주변 지역, 그 장군면과 공주 북쪽이 커가는 걸 보시면서 네. 어디까지 국가 계획을 믿어야 되고 어디부터는 믿지 말아야 되는가를 아. 연습하실 수 있을 것이다. 네네. 가장 훌륭한 연습 지역이 제가 볼 땐 요 대대청 라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즌 2의 첫 시간에 네. 이쪽 지역을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39년 당시의 영등포 개발지도. 당시의 개발지도예요? 오. 예, 신도시 조감도네. 예, 조감도. 이대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지금도? 이대로 들고 걸으시면 답사가 그대로 됩니다. 이거를 왜 개발했냐면은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말하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택지 개발. 그렇습니다. 20세기 중기에 조선인들이 밑집에 살 수 있도록 개발한 새로운 양식인 겁니다. 예, 그럼 우리는 전통을 믿고 있는 거죠. 네네. 저 때도 집값 많이 올라서 고민이었나 봐요. 그렇죠. 소송당할 각오로 쓴 대한민국 부동산의 대기록. 김시덕 박사의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전국 서점에서 확인하세요. 좋습니다. 아 국가의 토지 개발 혹은 뭐 이렇게 어떤 걸 만드는 계획은 굉장히 이제 여러 목적으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지도자의 뭐 정치적인 어필도 있고요.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100% 믿을 게 아니고 그중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예 또 그건 아니에요. 허무맹랑한 얘기는 또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지형적인 걸 따지고 만든 네, 거기 네. 때문에 정말 못 믿을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얼마까지를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할 것인가를 오늘 이제 알려주신 그렇습니다.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비슷한 주제들을 그렇습니다. 여러 개 예. 던져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아파트값이 뭐 여기에 뜰까 말뜰까보다는 네. 좀 큰 틀에서 그럼요. 추세를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그 개별 주식의 가격 알려주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또 금리나 뭐 거시경제 지표 알려주는 것도 정확한 있으니까. 겁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시덕 박사님이 연준 역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시즌 2 또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고요. 우리 김시덕 박사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그 마음이 넘치게 되면 서점으로 조용히 달려가서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책을 쓱 집어주시거나 계산까지 힘들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집어서 다른 책 위에다 이렇게 올려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 도서관에 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 그거 하면 되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아 도서관에 참 신청하시면 되겠다. 신청을 많이 네네. 하시면은 책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군인들 뭐 합니까? 군인들 빨리 신청하셔야죠. 맞아, 이게 그 정원 도서가 돼야 되는데. 자, 우린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 김시덕 박사님의 흥미로운 책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시덕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그림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레트로한 느낌으로. 너무 레트로한 느낌이 여기 저 있는데. 기차 무궁화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통일호인가?